그 유튜브 질문, 뭐 사진 네.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사전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좀 강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정현 후보, 박근혜 탄핵 당시 약속했던 부분 지키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있고 저에 대해서 이정현 탄핵 당시에 탄핵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 지켰느냐? 이것에 대한 질책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시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보도였는가를 하루에 3번 정도 제가 기자실에 가서 해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깨달았습니다. 정치인은 정말 말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해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고 어쨌든 말은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큰 교훈을 하나 깨달았고, 사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손가락이 아니라 사실상 심장을 지지는 심정으로 지난 5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우리 특히 전남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준 실망 부분을 제가 또 회복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네, 주 후보는 민주당 텃밭에서 당선 확률이 낮은데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정치를 시작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같은데요. 혹자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하고 윤 당선인과 친분이 있으니 소위 몸집을 불려서 또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고 공직도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민심을 읽었기 때문에 제 어깨가 무거운 것은 지금 딱 하나입니다. 윤 당선인의 광주 사랑을 같이 손을 잡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부모들과 같이 사는 이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제 운명이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걸 발판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정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광주의 교통 인프라 확충시킬 공약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 인프라 중에서 저는 광주시민으로 쭉 살아오면서 느낀 게 참 고마운 게 그 제2순환 도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송건도 있었습니다만은 활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일부 지하철 공사 관련해서 지선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내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 지역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좀 수정 보완할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교통 인프라는 확충을 한다는 자체는 얼마나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약이 특별히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내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도 댓글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정부 출범 초에는 지지율이 높은데 왜 윤석열 차기 정부는 지지율이 낮을까요? 뭘 잘못할 거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 출마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들이 많으니까 짧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지지율이 낮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그런 그 여론조사는 그저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지지율 조사라는 여론조사는 그냥 저는 참고용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낮을까요? 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좀 다소 그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투기한 후보는 그러면 다른 뭐 진단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최초의 정치에 입문했던 것이 작년도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두신 뒤에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하고 대권 출마 정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그때와 같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무슨 엑스파일이니 뭐니 문제가 많아서 중도에 하차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신뢰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찌됐든 대통령이 되다 보니 뭔가 의아해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습득을 제대로 예. 못하고 있다. 아직은? 이것은 시간만 가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그 진정성, 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금세 올라간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네요. 예.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을 수소산업의 선도도시라고 하는데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만 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산업에 대해서 두 후보가 생각하는 정책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 후보께서는 네네네네. 탄소 산업에 대해서라 또는 수소 선도도시 인프라가 부족했다. 정말 그동안에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그리고 또 광주 전남에 일색이었었던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 다른 지역은 한 발 앞서서 저런 그 선진적인 그런 그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 더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당이었었고 집권당 국회의원과 집권당 시도지사가 저 정도를 아직도 갖추지 못해갖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지사를 교체해야 될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지사가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하시겠어요? 저는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중앙에서 그 말하자면 예산의 물고 정책의 물고를 확실하게 전남으로 틀 예.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광주 전남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투자와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 후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위 기후위기 탄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의 문제입니다. 소위 이산화탄소의 절감, 제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더군다나 선도도시라고 해놓고 이렇게 투자 또는 확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늘 정치인들이 공약만 펴고 실현을 하는데 미흡한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아닌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 댓글은 한 개만 더 보고 또 다음 준비한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무등산 접근성 개발, 접근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금 개발이 지난번에 민주당 그 강기정 후보도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주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절대 찬성. 순수한 그야말로 광주 토백이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등산은 지금 우리 광주 시민이 100%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사용을 50%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광주 방공 포대 문제죠. 물론 공공항 이전 문제하고 결부된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저 접근성 자체를 단순한 무등산 접근성으로 볼 게 아니라 관광 인프라와 연결해서 가사문화권과 네. 연결해야 된답니다. 생각합니다. 저 접근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우리 생활공약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저기에는 케이블카 문제, 저는 지금 궤도 열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80을 드신 우리 부모님, 90을 드신 부모님이 모든 추억이 무등산에 많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거 슬픈 일입니다. 무등산은 뒷산이 아니고 큰 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성을 개발을 해서 그곳에 케이블카를 타든 궤도열차를 타고 가서라도 옛 추억을 되살리면서 하는 이것도 큰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기 짧게 때문에 하나만 반드시 해야 더 된다고 여쭤보면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뭐 궤도열차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케이블카.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환경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궤도열차 같은 경우 스위스의 이응플라워도 궤도열차입니다. 무슨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동안에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정치 지형이 되다 보니 늘 어떤 단체가 주장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의 네.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타파하겠습니다. 네, 제 시각에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그 무등산은 담양군과 화순군에도 걸쳐 있습니다. 예. 짧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도 지금 우리 주 후보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까처럼 어린애들
또 그 장애인들 또 노인들까지도 함께 무등산에 오르는 기쁨, 무등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개발이라고 한다면 환경 문제를 충분히 점검을 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